주식 옵션으로부터 있는 건 얘는 장내 파생으로서 비열거입니다. 비열거이기 때문에 비과세다. 자, 파생 상품 중에 장내 파생 상품 중에 일부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2016년부터. 그런데 그 일부의 장내 파생 상품이란 코스피 200과 반드시 연관이 돼야 돼요. 코스피 200이 기초자산인 장내 파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옵션인데 코스피 200 옵션이 아니라 주식 옵션이잖아요. 그죠? 개별 주식 옵션. 예를 들어서 그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옵션은 일반적으로 이거죠. 지수 옵션이죠. 코스피 200 옵션입니다. 그런데 그 개별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옵션, 주요 종목 30개 종목에 대해서 옵션이 있죠. 현대차 옵션. 그러면 여기서 양도 차익이 생겼다. 이건 과세가 되지만 이거는 비열거이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자, 비열거입니다. 자, 또 추가 예제를 보죠.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유형별 포괄주의와 관련이 없죠. 유형별 포괄주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양도차익을 올린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가 아니라 이건 사업소득이 됩니다. 이 부동산 매매업이니까 사업상의 이득이잖아요. 그죠? 네, 사업소득이 됩니다. 부동산 관련 자산 보유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의 과점주주가 50% 이상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 3번, 4번은 이제 추가로 된 교재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그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관련 보유 비중이 50% 이상인가 하고 80% 이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50% 이상은 50, 50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0%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매도할 때만 과세가 된다. 50% 이상은 매도할 때만 과세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80% 이상의 주식은요, 50% 이상일 때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한 주를 매도하더라도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 비중이 80% 이상인 회사는요, 이 주식 한 주 자체가 부동산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50% 이상은 이 자체를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게 되됩니다.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매매할 때만 과세가 된다. 여기서 이제 이 괄호 안에 3년 합산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참고하시고. 어쨌든 3번, 4번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4번이 답이죠? 네, 그죠. 3번이 답이죠? 자, 다시. 유형별 포괄주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매매업으로 양도차익이 생겼다. 사업소득. 네, 그리고 관련자산 보유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는 한 주를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부동산을 마쳤고요. 자, 주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시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주식에 대해서 비율과 소득의 정의가 어떻게 됐죠?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잖아요.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니까 소액주주 아닌 사람은 대주주라고 하죠. 이때 대주주는 이제 세법상의 대주주입니다. 네, 뭐 자본시장법이나 보험업법으로 규정한 그런 대주주는 이제 최대주주, 주요주주를 말하는데 여기서 세법상 대주주를 말하고요. 이 세법상 대주주의 요건이 이겁니다. 여기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일단 2018년에 적용되는 건 이거예요. 자, 상장에서 상장 주식도 장내 거래가 아니면은 양도소득이 부과됩니다. 상장 주식도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거든요. 자, 장내는 뭘 말하는 거죠? 장내. 장내가 아니면 장외잖아요. 장내는 이제 KRX를 말하는 거죠. 예, 유가정보 시장, 콜스닥 시장, 포넥스 시장, 그죠? 그럼 이제 장내 시장에서 매매할 때만 비과세고, 장외일 때는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내일 때만 그 비율부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장내에서 매매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자본 시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상장 주식이라도 장래가 아니면 장래에서 서로 간에 뭐 개인 간에 거래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의 요건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 15, 2% 15, 4% 10억인데 이게 잘 안 헤어지거든요. 요거는 자 그렇게 해서 자 115, 215, 410 이렇게 외웁시다. 무조건 외우세요. 115, 115, 215, 410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요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115, 215, 410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주주의 요건이 이제 그 해당이 되는 이 대주주에게는 어때요?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얘기고요. 자,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게 맞는데 단 KOTC, 요거는 협회에서 개설하는 장외시장입니다. 네, 협회 개설하는 시장. 네, 협회가 개설해서 운영하는 장외시장 중에 협회가 개설해서 운영하는 시장을 KOTC라고 하죠. 자, 여기서 소액주주가 벤처기업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입니다. 요거 하나 예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요. 세법상 대주주 여부는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좀 확실하게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직접 사업연도 직접이 아니고 직전입니다. 글자 하나의 뜻이 완전히 바뀌네요. 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지금 2018년이다. 그리고 2019년이다 라고 하면은 연말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2018년도에 마지막 결산일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특정 주식의 지분을 1% 이상 가지고 있거나 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15 이상의 주식을 평가액으로 갖고 있다면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주주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 주를 팔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대주주의 경우는 할 때 금액이 매도할 때 금액이 유가증권의 1% 이상 15억 이상이 아니라 직전 연도에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결정이 되고 세법상 대주주 결정이 되면 그 다음 해에는 몇 주를 팔아도 다 과세 대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말에 이 대주주 요건에 내가 피하기 위해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매도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연말에는 좀 주가는 연초에 좀 올라가고 연말에는 하락하는 요인이 좀 많죠.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115, 215, 410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세법상 대주주가 돼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세금이 부과가 될 텐데 얼마가 부과되느냐? 10에서 30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 미만, 여기 10포인트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거는 30% 과세하고요. 물론 중소기업은 제외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자, 그리고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는 대주주가 아니면 10% 부과되고요. 나머지는 다 2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0에서 30인데 30%는 1년이 안 돼서 양도할 때 중소기업은 제외. 그리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는 10%다. 대주주는 제외. 그리고 나머지는 다 20%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매매할 경우에 양도소득의 비열거소득으로 비과세된다. 맞죠?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 소액주주가 비상장 주식인 벤처기업을 매매할 경우에 양도소득은 비열거소득이다. 맞죠? 장외는 자,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과세가 되지만 예외로 벤처기업의 경우는 소액주주가 매매할 때 비과세다. 과세 대상인 대주주 분류가 되면 한 주를 매도하더라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맞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실 그 우리 기본세에는 반영이 안 된 내용입니다. 3번은 참고하시고요. 여기 정확한 내용입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금융소득의 원천 징수세율 15.4를 적용한다. 아니죠? 무심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있죠? 네, 1년 미만 30%, 그죠? 중소기업 주식 제외. 중소기업 주식 10%,
대주주 제외. 나머지는 다 20%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어때요? 파생 상품에 대한 거죠. 장래 파생에 대해서.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장래 파생에 대한 일부 장래 파생에 대한 양도소득에 정확히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200과 연관된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코스피 200 지수 옵션,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 다 뭐다? 이건 과세가 되죠.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래 파생 상품은 다 과세가 된다. 그러나 코스피 200이 기초자산이 아닌 개별 주식이죠. 삼성전자 주식 옵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월급 소득이다. 아시겠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밑에 해설 보면요. 이렇게 일부 장래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2016년부터 개시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의 과세 흐름인데요. 조금 어렵죠. 자, 그러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차익이 되고, 이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가액, 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은 양도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빼면은 과세 표준이 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든 양도소득이든 상속세든 증여세든 이 과세 표준이 세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과세 표준이 나오는 단계까지를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세 표준이 나오기까지 어떤 단계는 은행역사는 시험을 좀 주의 깊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토운사 시험에서는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은 필요경비에 뭐가 들어가냐?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10억이다. 그런데 살 때 6억에 샀다. 그럼 취득가 이거죠? 취득가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이거를 컨설팅을 받았다거나 그죠? 뭐 인지대 서류에 인지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 기타 필요경비로. 네. 그죠? 뭐 증권이 있다면 증권거래세도 그죠? 다 포함이 됩니다. 주식의 경우는 이게 들어가죠. 자, 어쨌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차익이 된다. 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은 양도소득이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이거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1세대 1주택 건물에 들어가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장기라는 건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는 경우는 세제 혜택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가 많기 때문에 좀 부동산 투기를 지양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자, 3년 이상의 토지 건물을 보유했을 경우는 특별공제를 해준다 이 얘기고요. 이 특별공제는 3년 이상 토지 건물은 10%에서 이제 1년에 3%씩 해서 30% 맥시멈으로 공제가 되고요. 1세대 1주택은 1년에 8%로 24에서 10년이면 어때요? 80%까지 공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 공제는 250이에요. 연간 250만 원인데 이거 호별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지역적인 부분이긴 한데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가필, 차장, 소기 이런 식으로 좀 뭐 유치해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 외워두면요, 시험장에서 69점으로 떨어질 거를 70으로 바뀌었다. 역전이잖아요, 그죠? 아주 요긴하니까 다시 가필, 차장, 소기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자, 기본서 문제입니다.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은 양도가액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자,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은 가필, 양도차익 여기서 뭘 뺀다? 차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은 양도소득 그죠? 양도소득이 나오고 기본공제 빼면은 양도소득의 과세 표준이 된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묻는 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나 증권거래세는 필요경비 들어가죠.
맞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기본공제 맞습니다. 다 공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식양도죠. 주식양도.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이 혜택을 주는 거니까 양도소득 주식에 대해서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좀 어려운 문제죠, 그죠? 네, 3번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추가 문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기간에 따라 10에서 30%. 여기 이제 우리 기본서는 6에서 30개 나와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10%에서 30인데 이제 그 토지 건물은요 1년에 3%씩이고요. 1세대 1주택 1년에 8인데 3년이면 9잖아요. 근데 9% 정확히 따지면 9에서 30인데 이제 보기 좋게 1 올려줘서 10%, 10에서 3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세대 1주택은 3년 이상 38, 그죠? 38, 24에서 80까지 특별공제 받을 수 있고 주식은 대상이 아니다 맞고요. 양도소득으로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 과세 처분을 계산한다가 아니죠. 어때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뭘 뺀다? 기본공제 빼는 거죠.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가필, 차장, 그죠? 그 다음에 소기, 요거를 하시면 정확히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이 되고, 여기다가 기본공제 빼면 과세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주식은 당연히 장기보유 대상이 아니고요. 토지나 건물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준 것이 주식은 아예 대상이 아닌 거고요. 예외를 준 것이 미등기 자산, 미등기 자산에 혜택을 주면 안 되겠죠. 이거는 탄세하려고 절대 안 했는데, 그리고 왜 미등기 자산은 최고세율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의 최고세율 11%. 자, 비사업용 토지. 네, 사업용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죠. 비사업용은 뭐예요? 이거는 투자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혜택을 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기본공제는요, 이렇게 아까 이제 호별로죠. 호별로 연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호가 세 가지. 부동산 종류 하나, 그리고 주식, 사회, 이세 가지입니다. 미등기 자산은 여기도 혜택을 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호별로 연 250인데 이 호가 세 가지다. 이 뭐 1, 2, 3, 5를 다 외우실 까지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기본공제 대상이 뭐냐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요 일단 납세 의무자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죠? 상장이나 협회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예탁 결정을 통해서 다 대시 결제가 되니까 예탁 결정을 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장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주권을 양도하게 되면은 금융투자업자가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거래금수라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원천징수처럼 은행에서 여러분이 이제 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지급하듯이 증권거래세도 예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업자가 거래징수를 합니다. 매도했을 때,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해 볼까요? 증권거래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시기는 언제다? 네,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다, 그죠? 자, 좀 시간이 지났지만 금지처분이면 곤란합니다. 자,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고, 또 어때요? 확정이 어떻게 됩니까? 신고 확정, 부가 확정, 자동 확정 중에 신고 확정이죠. 네, 그래서 거래 징수한 부분을 다음 달 10일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거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연관해서
자, 채권거래에서는 신고 확정이고, 누가 신고하느냐? 일반적인 건 다 이거죠. 예탁 결정을 통해서 거의 다 되죠. 그리고 이제 예탁 결정과 금융투자업자가 거래 징수를 해서 다음 달 10일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탁 결정원과 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는다면 개인 간의 거래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당연히 양도인이 그죠? 양도인이 양도